안녕하세요, 떼부자예요. 웨딩 촬영 경험은 있지만 카메라 한 대로만 촬영해 보신 분들은 웨딩 영상 프로분들이 카메라를 여러 대 쓰는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운영하는 법을 유심히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만 하객으로서 결혼식장에 가면 생각만큼 유심히 볼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오랜만에 본 지인분들과 이야기하기 바쁘지 이걸 어떻게 일적으로 승화시키기엔 쉽지 않은 게 지인으로서 결혼식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웨딩 영상 촬영 시 1인 2캠 운영할 때 서브캠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서브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메인캠과 서브캠에 대한 정의를 해 헷갈리지 않겠죠? 메인캠은 작가님이 거의 들고 다니시면서 5초에서 7초 단위로 끊어서 촬영하는 메인 카메라를 메인캠이라고 칭하고, 서브캠은 삼각대에 부착 후 전체적인 모습을 담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 2캠이지만 카메라가 2대 돌아가는 건 신부 대기실이 아닌 본식부터예요. 신부 대기실에서 CCTV 형식으로 세워놓고 챕터별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메인캠을 활용하는 편이라 메인캠 영상만으로 충분하기에 서브캠을 신부 대기실에 세워두진 않아요. 자, 서브캠을 본식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양가 어머니, 신랑, 신부 입장을 서브캠으로 촬영해요. 본식에서는 단상 왼쪽이나 오른쪽에 카메라를 위치시켜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처럼 입장하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까지 서브캠의 풀샷으로 잡히게 되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포커스가 오토인 카메라를 이용하니 포커스 포인트를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는 부위에 맞춰 놓으면 거의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다만 웨딩홀이 전체적인 조명이 소등된 이후에 카메라가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떼부자는 거의 F값을 11, 셔터는 60분의 1, 감도는 800에 둬요. 어두워 보이지만 대부분 웨딩홀이 스팟 조명을 쓰기 때문에 오토로 밝기를 설정할 시 영상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웨딩홀 촬영 시 입퇴장이 제일 어려운데 이걸 서브캠으로 잡아낼 실력이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랑 신부님 사랑의 서약을 촬영해요. 신랑 신부님 상반신만 나오게 확 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브캠도 닿는지가 아닌 줌렌즈가 유리해요. 닿는지는 카메라를 3대 이상 쓸 때 유용한데 카메라 2대까지라면 줌렌즈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신랑 신부님 사랑의 서약 서브캠 영상은 나레이션이 깔리는 시네마틱 영상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짐벌이 없더라도 1인 2캠만으로도 시네마틱 영상을 충분히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양가 아버님 덕담과 성혼 선언문 낭독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해요. 거의 대부분의 예식이 주례가 없는 예식이 보편화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떼부자도 주례보다는 한평생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이 더 비중이 높아야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샷으로 측면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는 정면에서 촬영하는 사진작가에 대한 배려예요. 나 혼자 좋은 소스를 얻겠다고 사진작가님의 동선에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참교육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어떤 참교육이 있는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로 링크가 나갈 거예요. 수도권 사진작가님들은 대부분 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요. 서로 배려해주는 편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텃세가 장난이 아닌 곳이 아직도 많아요. 사진작가님을 먼저 배려해주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작가님도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차피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번째로 축가를 원샷으로 촬영해요. 축가를 단체로 하든 혼자로 하든 축가자분들만 서브캠으로 잡아봅니다. 동선이 큰 댄스를 하는 경우에는 풀샷으로 잡아야 되지만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경우라면 클로즈업으로 상반신만 잡아서 나중에 하이라이트에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혹시 조용히 부르다가 갑자기 댄스로 바뀌거나 예측 불가 상황이면 그냥 풀샷으로 넉넉히 잡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중 영상이 있을 때는 식중 영상만 서브캠으로 잡아봅니다. 식중 영상을 서브캠으로 잡고 메인캠으로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클로즈업으로 촬영해서 합하면 멋진 앵글이 나올 때가 많아요. 다만 빔 프로젝터를 쏘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어두워서 메인캠 촬영 시 감도를 거의 1만 가까이 올려서 촬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캠은 무조건 풀프레임 바디를 써야 합니다. 후보 중에 노이즈 현상을 최대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6번째로 신랑 신부님이 퇴장하는 뒷모습을 촬영합니다. 정면에서 메인캠으로 열심히 촬영하지만 그 뒷모습도 잡아주면 하이라이트에 쓰기 좋아요. 특히 하객분들이 풍선을 들고 있는다든지 반짝이는 조명을 식장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주는 경우에도 이쁘게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오즈모나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보험용으로 쓰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서브캠과 오즈모 영상만 있어도 챕터별 영상이 그냥 나오기에 촬영 작가는 하이라이트 영상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편집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1인 2캠이지만 보험용으로 액션캠이나 서브캠을 하나 더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촬영할 때 카메라 이상으로 메인 카메라를 못 쓰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서브 카메라를 메인으로 쓰고 여분의 카메라로 나머지 서브 카메라 영상을 촬영해서 무사히 촬영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떼부자는 1인 1캠 상품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유는 카메라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1캠 저가형 상품 대신 1인 2캠 상품부터 시작해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서브캠 활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이상으로 1인 2캠 촬영 시 서브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